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9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진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현학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 중 한 명으로 지목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수진 의원을 향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철부지 어린애가 떼쓰는 것처럼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의회 농단 수준의 매우 심각한 사법부 침해이자 법치유린이라며 이수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낮 12시부터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과 김영철이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면서 우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 5천여 명 이상이 좋아요를 클릭하며 격하게 반겼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민심과는 정반대로 지금 문좌파 정권의 청와대는 아마도 죽을 맛일 겁니다. 북한을 기고만장할 정도의 상전으로 누가 처만들었을까요? 김여정에게 농락당해도 입 한 번 뻥긋하지 못하는 문재인의 처절한 북조선 짝사랑이 불쌍할 지경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 3년 동안 일편단심 북발하기에 공들인 쾌거입니다. 이제 문재인의 말발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안 먹혀들고 있습니다. 8일 문재인은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회계부정 의혹에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걸 의식해 기부금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이달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기부금 모금단체의 거센 반발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행안부는 당초 9일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안건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날 행안부 관계자는 조문 수정으로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외 사유는 기부단체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한 네티즌은 이 정부는 원칙도 기준도 없다. 북한이 뭐라고 하면 법안 만들고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면 기준이 없던 것이 되어져 버린 유치원 정부. 이게 문재인의 한계, 좌파아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9일 방송에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관련 곽상도 의원이 여가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여가부가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부까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앞서 윤미향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외교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9일 외교부 관계자는 면담 기록 공개 여부를 두고 다양한 측면에서 적절성을 고민해왔다면서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해 비공개 상태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자유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외교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대표였던 윤미향과 외교부 당국자의 면담과 관련한 모든 기록,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정보 공개 결정 시한을 열흘 연장하며 고심해왔습니다. 양측 면담 기록은 윤미향이 일본에 10억엔 지급 약속을 합의 발표 전에 알았는지에 대한 의혹을 풀 주요 열쇠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외교부가 면담 기록 비공개 방침을 정하면서 의혹이 당장 해소될 가능성이 작아졌습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되면 정부의 외교적 위신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교적 위신? 한마디로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왜냐고요? 지난 2017년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박근혜 정부와 일본 간 합의 과정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30년간 비공개 원칙을 지켜야 할 외교 문서 내용을 상당수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자기들이 유리할 것 같아서 외교 파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개해버리고 지금은 외교적 위신이 훼손될 수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요? 진짜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비로소 정신 차릴 정권 아닙니까? 아마 윤미향이가 통합당이었다면 벌써부터 거리엔 촛불 등장하고 생난리였을 겁니다. 이에 한 네티즌 역시 일본하고 회담 내용은 국제 관례 무시하고 공개하더니 국가 간의 대화는 막 공개해도 되고 일개 시민단체 대표였던 윤미향이랑 대화 나눈 건 공개 못하냐? 라고 핵직구를 날렸습니다. 지난 6일 경기 파주시 자택에서 숨진 서울 마포구 소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 씨에 대한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로 스스로 경부를 압박하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쉼터 소장의 이러한 부검 결과 발표에 대해 온라인 누리꾼들은 대체 무슨 소리야? 스스로 경부 압박이 가능해? 참나. 스스로 목을 졸랐다고? 말이야 방구야? 스스로 경부를 압박해서 자살했다고요? 지금 장난하세요? 로프나 넥타이로 목을 매는 경우도 아니고 내 두 손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목을 조른다고? 기도 안 찬다. 질식사 하기 전에 기절해서 깨어나면 또 목 조르고 기절하고 깨어나고 목 조르고 반복하다 깨어나지 질식사 하기 전에 혼절이 먼저더라며 쉼터 소장의 부검 결과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 일색입니다. 쉼터 소장의 부검 결과에 대해 도태우 변호사는 페이스북의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1항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질에 관하라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게재해놓고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검시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손영미 씨 변사 사건에서 검사는 경찰, 부검의에 의해 검시가 거부되고 경찰, 부검의가 사인 발표를 주관하고 있다. 검사는 어디로 갔는가? 검찰은 어디로 갔는가? 박종철 사건 규명을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 검찰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부검의와 경찰의 거부당에 빠져버린 검찰의 무사안이란 태도를 직격했습니다. 의료 관계자 홍성주 씨는 2004년 경찰공제회에서 발간한 경찰수사 471페이지 부분을 게재해놓고는 경부 압박에 의한 사망은 법의학적으로 예외 없이 타살이다. 도대체 어떤 놈이 부검을 한 거냐 아니면 파주경찰서가 타살을 자살로 몰아가며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거냐? 라며 경찰의 부검 결과 발표에 의문부호를 달았습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영미 소장 죽음의 의혹이라는 제목을 달아놓고는 첫째,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영미가 죽은 그날 윤미향 보좌관은 왜 손영미를 찾고 있었을까? 파주집까지 찾아가야 할 무슨 급박한 상황이 있었던 걸까? 보통 연락이 안 되면 다음날 연락해보거나 문자를 남기는데 무슨 더 급한 일이 있어 그 먼 파주까지 갔을까? 윤미향과 손영미 사이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둘째, 윤미향은 하필 그날 손영미 관련 글을 올렸다가 손영미 죽음이 확인되자 왜 삭제했는가? 셋째, 경찰과 소방관이 손영미 집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목욕탕에서 손영미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당시 어떤 상태였을까? 넷째, 손영미가 목을 메고 있었다면 현장에 경찰, 소방관이 있었으니 목맨 상태였다는 것을 발표했을 텐데 왜 그런 것이 없었을까? 다섯째, 최초로 경찰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제 손으로 목을 조여 죽었다는 것이다. 그게 가능한가? 여섯째, 그런데 오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소견이라며 목을 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 했다. 목을 매 죽었다면 당시 바로 확인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끈 등 증거물 등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있었다는 발표도 없다. 말이 바뀌고 있다. 손영미 죽음의 내막은 무엇인가? 여러 정황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청와대 출신 행정관답게 아주 예리할 정도의 여러 가지 의혹을 적었습니다. 최서원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부가 사무실에서 최서원 씨 회고록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법률 돌격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서원 씨의 제3고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수사, 그걸 받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도 한시적인 성격의 사법 판단으로
영속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시기적으로 매우 짧고 촛불 전국으로 만들어낸 시기에 적용 가능한 한시적인 성격으로 근본적인 죄악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형식적 사법 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거기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머지않은 장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 대법원, 기자들까지 모두 인정한다며 최서원 씨가 받았으니까 박 대통령이 받았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비약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법리가 동원됐는데 묵시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할 수가 있나라며 정적을 타도하기 위한 법리로 악용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식의 법리가 유지된다면 문재인도 퇴임한 뒤에 이 법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울산시장 선거 때도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을 자주 만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